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우리 한반도 미래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윤창용 부원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0월 미북 간의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이후에 별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부원장님께서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예, 아시다시피 미국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, 우선 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셈법이 다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미국은 빅딜로 칭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, 북한은 스몰 딜로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그런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무슨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나서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최종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, 즉 엔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를 합의를 한 후 여기 이르는 과정들을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하는 입장입니다. 즉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최종 단계에 이르자는 것이죠. 그런데 북한은 이런 미국 입장과 다르게 자신들의 핵폭탄은 다 보여줄 수 없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여주는 대로 협상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가면서 비핵화에 궁극적으로 이르겠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핵보따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? 그러면 핵보따리는 크게 얘기하면 과거 핵, 그 다음에 현재 핵, 미래 핵,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핵은 이미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, 핵탄두를 비롯해가지고 운반수단 등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원료들, 즉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현재 핵은 뭐냐면 이러한 그 핵물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가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제조 공장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현재의 핵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앞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미래 핵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재와 과거의 핵을 폐기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, 즉 잠재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핵 관련 과학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북한이 이런 보따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협상은 잘 되지 않는 거죠. 또 하나는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하는 그 첫 단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2018년 2월 달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주선을 해서 미국 간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소위 말해서 세계 만남이라고 하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1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죠. 이 자리에서는 양측은 싱가포르 선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. 이것은 북한하고 미국이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유일한 합의 문서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여기에는 이 합의 사항에는 핵심적인 네 가지 사항입니다. 네 가지 사항이 뭐냐면 새로운 미국 관계를 수립한다. 그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수립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. 네 번째는 6.25 전쟁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송환입니다.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갖다가 판문점 선언하고 같이 3항에 같이 세 번째 항에 연계시켜 놓았어요.
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DPRK, 영문으로 DPRK인데, 즉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, 판문점 선언이 뭐냐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4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판문점 선언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,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,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협의 실질적 해소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,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세부 항목에는 뭐가 들어있냐?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14선언 합의 사업을 추진한다.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했던 선언이죠. 그리고 올해 중, 즉 2018년 내에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즉 이 얘기하고 비핵화를 연계시킨 거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핵화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, 우리가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, 여기에는 아주 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, 즉 북한 자신 스스로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핵화, 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비핵화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결국은 북한 자신만의 좁은 의미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핵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싱가포르 그 선언의 그 서두에 보면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, 즉 영어로는 Establishment of New U.S. DPRK Rel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,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한다. 무엇이? 상호 신뢰 구축이. 즉 상호 신뢰 구축이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.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선 관계 개선 및 신뢰 구축 후 비핵화의 협상 원칙을 싱가포르 선언에서 분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런 행동대 보상 원칙에 따라서 스톡홀름 회담도 이루어졌던 것이고, 이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북핵 협상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계관, 싱가포르 협상에서 배석을 했던 김영철, 또 최근에는 제2인자인 최영회까지 나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소위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회담 복귀해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,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요. 그것에 덧붙여서 북한의 그 체제적인 특성, 이것도 미북 간 회담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북한은 김정을 수령으로 하는 수령 체제입니다. 그 수령이 지도하는 유일 영도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어떤 다른 사람도 그 사회를 지도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유일 영도 체계에서는 지도자는, 그 수령은 무오류성의 신적인 존재입니다. 즉 이런 신적인 존재가 싱가포르에서 내놓은 협정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특성을 모르고 그 자리에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의가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하노이로 수천 킬로를 달려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김영길이가 새로운 협상대표로 스톡홀름에 나갔습니다만,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 사람은 협상대표가 아닙니다. 평양에서 정해준 내용을 그저 대변에서 읽고 상대 측 반응을 들어서 평양에 보고오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서 행동할 수 있는 꼭두각시 불과했던 것입니다. 그 말씀대로 이제 북한의 체제가 애초부터 그런 한계가 있어서 회담이 상당히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평가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는데,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그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어떤 북한 체제의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, 사실
그 김정은이가 그 장성택을 그 처형했지 않습니까? 고모부를. 그 죄목이 뭐냐면 왼다리를 꼬고 그다음에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. 그 중에 그게 죄목이 하나예요. 그 박수 제대로 치지 않고 다리 꽈다고 그게 죽을 죄가 되는 겁니까? 그 북한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. 근데 이런 체제에서 이루어진 그 싱가포르 협정에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나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상당히 잘된 그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은 국민들한테 올바른 상황을 전달해주고 이해를 시켜나가야 합니다. 그리고 북한의 어떤 협상 전술을 명확히 꿰뚫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조하에서 제대로 된 협상 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, 말씀 들어보니까 애초에 북한 체제의 그 특성도 그렇거니와 북한이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과 우선 뭔가 긴장을 풀 수 있는 뭔가 조치,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연계돼서 또한 미국하고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있게 좀 더 이해하고 협상에 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. 이 비핵화 협상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?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선 관계 개선 및 신뢰 구축, 그 다음에 후 비핵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었는데요.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것을 그 선 관계 개선 및 신뢰 구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말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지난 그 10월 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우리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만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건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만이 비핵화 회담도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. 사실 미국으로서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회담이 잘 열리고 우리가 의도된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하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지금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핵심 내용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 정상회담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 하는 쪽에 많은 정부가 외교 역량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동안에는 북한과의 협상 이것에 정부가 많은 그 힘을 기울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인 한계라든가 북한이 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현실적인 이런 북핵 그 협상 이런데 우리 정부가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